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어쨌든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그 불확실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안에서 이슈들과 목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불안불안하게, 내부적으로 불안불안하지만 결국에 상승 마감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 전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전에 좀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도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이제 CPI, PPI 같은 어떤 그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 상황에서 그래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좀 경기의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경제에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좀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좀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구두 개입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좀 사실 많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금리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4월 11일자로 해서 좀 뉴스가 좀 크게 나왔죠. 특히 이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좀 IT 기계들과 관련돼서 뭐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반도체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라든지 이제 어떤 그런 거와는 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품목별 관세.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즉시 이제 어떤 디테일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관세와 관련된 제가 볼 때 이런 좀 발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뉴스 팔로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5시가 살짝 넘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 관세와 관련해서 혼동이 있으니까 면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서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개장 전에 속보들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닝 관심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종목을 한 3가지 정도나 리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에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미용기기 원택.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히트를 쳤던 것이 비만 치료제인데 펩트론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이 2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전주에 또 온코크로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자, 이 3가지 종목 좀 많긴 한데 AES 좀 핵심만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월요일날 좀 아침에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방송에 대한 어떤 좀 상당히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저는 분명히 리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 특히 1분기부터 이제 수출 데이터라든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돌리고 있는 원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지난주에 좀 주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펩트론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돼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워낙 지금 탑티어 1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라는 어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키워드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펩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래서 국내와 이제 일라일리 쪽과 두 개의 어떤 파이프라인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제가 볼 때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펩트론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펩트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의 이제 상한가에 좀 진입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의료 AI 쪽 관련돼서 신규 상장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AI의 좀 확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이 되면서 좀 온코크로스와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상한가, 특히 이제 좀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반등 시에 좀 베타가 큰 종목들로 제가 볼 때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 성장주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빠른 반등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세 가지 종목 원텍과 펩트론 그리고 온코크로스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에 대해 AS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좀 관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라기보다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좀 넘어간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과시권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지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챗 GPT. 네. 여기서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미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불이요? 네, 이미지 생성 관련된 부분들. 거기서 이제 샘 올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PU가 모자른다. 아, 수요가 네, 더 있군요. 수요가 엄청 많다라고 얘기했고 또 챗GPT가 이번 주에 또 뭔가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라고 좀 또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좋지 못한 업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는 끊임이 없다라고 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국에서 이관신으로 인해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 이게 디램과 낸드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 폭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단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좀 오픈 AI의 외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러한 좀 행보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너무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개념으로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어쨌든 그 악영향이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수요는 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신규 상장주와는 약간 대비가 되면서 네. 조금은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해 왔고, 좀 반도체 쪽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저는 이제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일 날 컨퍼런스 콜을 열고 지금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가 됐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 뭐 30년 만이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 한 6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대기업 자체가 이렇게 실적 그렇죠. 자체가 아웃퍼폼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망치기 때문에 어쨌든 24일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HBM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좀 수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2025년, 2026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수요와 관련된 지금 물량을 이미 다 지금 이제 팔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량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매출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고도화 작업에 좀 더 지금 SK하이닉스는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와 좀 약간 좀 주가가 좀 결을 같이 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SK하이닉스를 좀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자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들어와서 3번 정도의 큰 이런 시세를 좀 낸 이후에 최근에 아주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약간 지그재그 약간 산 모양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한 21만 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 21만 원 요 라인을 좀 넘어가게 된다면 작년 7월 세웠던 24만 8,500원에 대한 전고점도 다시 한번 트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21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상반되는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오히려 윤여민 이사는 오히려 이런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해보자는 관점이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ABL 바이오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ABL 바이오가 지금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좀 찍은 이후에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고가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BL 바이오를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종목이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이 국채금리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정부가 거의 제가 볼 때 목숨을 걸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보다는 국채금리의 안정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이면에는 재정 적자가 미국이 너무 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재정 적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5경이 넘는다고 하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갚아야죠. 채권금리를 0.1%만 납다 쳐도 네. 그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금리, 명목금리 지금 모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행정부가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을 좀 누르는 것이 아닌가.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안 좋다라는 것이 좀 계속 표현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금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팩터로 제가 볼 때는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회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지금 시카고에서 지금 이제 미국 암 연구학회가 좀 열립니다. AACR 관련돼서 좀 연구가 열리는데 특히 이외에 이 학회 같은 경우는 좀 암 학회 3대 뭐 암 학회 중 하나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AACR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좀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이제 빅파마들과의 어떤 좀 협업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AACR을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네. 이제 AACR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로 전임상이라든지 초기 임상 단계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임상이 많이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지금 이제 아마 AACR이 좀 다가올수록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 같은 좀 큰 종목들,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참여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25일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25일이 다가올수록 아마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분명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뉴스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까지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좀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과 숫자 말씀을 좀 이번에 계속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 큰 종목이 아니라 작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BL 바이오를 좀 따라갈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좀 기준으로 해서 시총 자체가 뭐 4억 정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4조 원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큰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4조 규모의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공시가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50일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다음 타자가 전 리가켄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장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ADC 플랫폼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리가켄 바이오가 제가 볼 때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ADC 플랫폼 이제 컨트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기술 이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5건의 좀 기술 지금 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같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AACR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ACB 지금 39라든지 뭐 ADC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기술 이전대 후보물질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봤을 때 큰 종목들, 특히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BL 바이오의 좀 다음 타자로서 리가켄 바이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8.3%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단기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좀 1차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를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13만 원을 넘게 된다고 하면 작년 11월 11일 세웠던 전고점 13만 3,600원에 대한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3만 원 정도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네, 일단 좀 오랜만에 좀 이 종목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원전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이요? 네, 네, 원전 이제 혹은 뭐 이제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괄목할 만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이네요. 네. 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해외 건설 수주하면 약간 좀 물음표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서 복합 화력 발전소의 일감을 좀 상당히 많이 따내면서 네.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해외 건설 수주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통계가 좀 나왔는데 1분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 분석에도 보면 네. 한국 기업들이 1분기에 지금 이제 수주한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조 9천억 정도가 좀 수주를 했고 그 가운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1위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제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쪽에서 4건의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지금 3조 4천억 정도의 지금 수주 실적을 쌓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트렌드가 제가 볼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제가 볼 때는 수주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가스 터빈을 좀 활용해서 복합 화력 발전 시설을 좀 많이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볼 때는 곽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전력 확보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기획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달에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요게 조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좀 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상황과 좀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스터빈을 통한 예. 뭐 발전기라든지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지금 상당히 건설에 대한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어떤 종목의 매력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수주와 관련된 쪽에서도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 그런 측면에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 쪽보다는 해외 수주와 에너지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엮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2월 중순쯤 한 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네, 좀 다시 한번 위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가캔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주가가 돌리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그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권에 대한 부분에서 좀 탈출하기 위한 좀 상승 전환의 시도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좀 매물대를 좀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한 28,500원 정도까지 좀 매물대를 좀 뚫고 나게 된다고 하면 또 2월 19일에 세웠던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단계별로 제가 볼 때는 좀 공략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여민 이사의 종목 3가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는 견조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약간의 무게감이 깨지고 있는 모습. 1차 21만 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바이오와 제약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맞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오를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데요. 탄탄한 레퍼런스와 다수의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가캔바이오 1차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쪽보다는 해외 수주와 에너지 수요에 여전히 높은 이런 모습들을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 28,5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